여러분, 혼자 자고 있는 여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제로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폭행 사실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실제로 나온 판결입니다. 39세 남성 A씨는 어느 날 밤 어떤 여자 집에 몰래 들어가 그 강제로 그 여성을 성폭행합니다. 그 여자는 신고했고요. 결국 그 남자는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A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범행의 배후에 B씨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B씨는 29세 남성입니다. A씨와 B씨는 원래 모르던 사이였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 채팅 앱이라 그러죠.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B씨는 자기가 여성이라고 35세 여성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성이라고 믿은 A씨 그리고 B씨는 서로 채팅해서 친분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라고 믿었던 B씨가 어느 날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나는 여자인데 나는 늘 어떤 남자로부터 강간당하는 그런 욕구를 느낀다. 내가 자고 있는데 어느 날 네가 나를 덮쳐서 나를 성폭행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상황극, 즉 강간의 상황극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A씨는 승낙을 합니다. 그래, 내가 해줄게. 그래서 B씨는 A씨에게 그 자기 집의 주소 알려줍니다. A씨는 어느 날 밤 B씨 집으로 찾아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고요. 자고 있는 여성을 덮쳐서 강제로 성폭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폭행 당한 여성은 안타깝게도 B씨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게 당한 그야말로 정말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그 피해자는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A씨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던 B씨를 체포를 했고요. 전형적인 아주 중범죄가 예상되는 그런 성폭행 사범이었습니다. 결국 수사를 거쳐서 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이 성폭행에 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법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교사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사범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데 그 사람을 꼬드겨서 범죄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누구를 때릴 생각이 없는데 야, 너 쟤 좀 때려라고 권하고 유혹해서 그 사람을 때리게 하는 겁니다. 이때 때리게 한 사람은 교사범이 되고요. 실제로 때린 사람은 정범이 됩니다. 이 교사범과 이 때린 폭행범은 공범 관계고요. 원칙적으로 두 사람은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걸 교사범이라고 합니다. 즉 이런 법 이론에 따라서 이 실제 성폭행을 한 A씨에 대해서는 이 주거침입과 강간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혐의를 배후에서 조종한 이 B씨에 대해서는 주거침입과 강간의 교사범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이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A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결국 이걸 뒤에서 배후 조종한 B씨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본 건데요. 그래도 A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이 된 겁니다. 징역 7년도 굉장히 센 벌이죠. 그런데 재판에선 의외로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직접 여성을 성폭행한 B에게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자, 여자를 성폭행하고도 무죄가 선고된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사실관계가 분명히 인정됐는데 말이죠. 여기서 어렵지만 다시 한번 형법 이론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까 교사범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법원은 이 B씨가 교사범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럼 B씨를 뭐라고 본 걸까요? 다시 한번 교사범을 설명드리면 교사범은 어떤 범죄를 저질 생각이 없는 사람을 꼬드겨서 그 사람을 꼬드겨서 교사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겁니다. 결국 죄질을 저지른 사람이 정범이 되고요. 그걸 꼬드긴 사람은 교사범이 됩니다. 두 사람은 원칙적으로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간접 정범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아주 범죄를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죠. 마치 범죄를 실행하는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한 겁니다. 몇 년 전쯤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S-오일이라는 큰 정유업체죠. 여기 CEO가 어떤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 그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가 기소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지금도 정치자금법에서는 1인당 10만 원씩 정치자금을 기부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치자금을 기부를 하죠. 자, 이렇게 5천만 원이 넘는 이 조직적인 후원의 배경에는 또 물밑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 S-오일이 제2공장 신설이라고 하는 어떤 현안이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한테 바로 그 문제를 부탁하면서 정치자금을 후원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자, 이 경우 직원들의 개별적인 기부 행위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CEO는 어떤 자기의 목적 달성, 즉 자기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겁니다. 즉 직원들은 도구처럼 아무 문제 없는 기부 행위를 했지만 그 전체가 모아져서 이 SOL CEO의 불법적인 행위를 구성한 겁니다. 자, 대법원은 바로 이런 경우에 이 SOL CEO에 대해서 간접 정범이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즉 SOL CEO는 겉으로 보기엔 어떻게 보면 범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직원들을 원격 조종해서 결국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간접 정범이 됐다고 본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바로 이 판결에서도 바로 이 법원은 이 뒤에서 배후 조종한 B 씨를 간접 정범으로 본 건데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봤느냐? 범죄 중에는 자기가 이게 범죄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 경우도 그렇다고 본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요, A씨는 완전히 상황극이라고 믿었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했다고 하는데요, 강간에 대한 어떤 상황극을 연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실행한다고 믿었고, 이게 설마 아무도 모르는 여자를, 아무 영문도 모르는 여자를 덮쳐서 실제로 강간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법원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고요, A씨에 대해서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결국 이 형법에 나오는 간접 정범의 이론을 정확히 적용한 것인데요, 결국 성폭행 피해는 발생했는데 직접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무죄가 됐다. 이거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조계에서도 이 판결 나온 다음에 조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진짜 A씨가 여자를 성폭행하면서 그 여자가 아마 강력하게 저항을 했을 터인데 이게 완전히 상황극이라고 믿었을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게 이상하다고 느꼈을까? 모르겠습니다. 법원은 진짜 상황극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고요, 이 문제는 2심에서 다시 다뤄줄 예정입니다.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대로 다시 한번 속고 살지마해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